어떤 한 점 y는 fx에 대해서 있는 a, fa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로 구하거나 아니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로 이거에 대해서 일반화를 한다는 거죠. 일반화. 한 점 A에 대한 미분계수를 매번 하는 게 좀 귀찮지 않냐. 그걸 일반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미분한다 라고 표현하고요. 미분한다 라고 하면 그것을 구한 형태 우리가 f'A들에 대한 함수다 라고 해서 f'X 또는 y' 또는 dy dx 이런 식으로 또는 dfx ds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얘한테 이름을 붙입니다. 도함수. 그래서 미분 계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미분 계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대신에 x만 쓰면 돼요. 그래서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a 대신에 x를 쓰면 됩니다. 그렇구나.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위에 있는 건 a 대신에 x를 쓰면 그냥 x 빼기 x 눈떠 x 빼기 x분의 fx 빼기 fx가 되니까 그냥 0분의 0이 돼버리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저 위에 거는 리미트 t가 x로 갈 때 t-x분의 ft 빼기 fx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했어요. 일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써주는 게 그냥 미분을 하는 거다. 모함수를 구하는 거다 생각해주면 돼요. 이거를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좀 귀찮거든? 이것도 이제 좀 귀찮을 수 있어. 우리가 저걸 매번 하는 게 귀찮아서 일반화를 한 다음에 때려박는 거를 택하는 건데 이거 마저 귀찮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다항 함수에 대해서는 매일 좀 쉽게 하자라고 한다. n x n-1 이렇게 됩니다. n이 내려오고요. 빼기 1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y 그래서 만약 y는 c 상수죠. 상수를 다시 1을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ax라고 하죠. a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y 프라임 a만 됩니다. a만. x는 미분하면 1이 된다는 거죠. a 곱하기 1. 그리고 만약 y는 a 얘가 있을 때 이걸 미분하면 뭐가 돼요? 네, 0이 됩니다. 그래서 x n제곱이 있을 때 얘는 x 0제곱이라는 표현이에요. 1이 x 0제곱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y는 x n제곱을 미분하면 n x n-1제곱 y ax를 미분하면 y 프라임 a y는 a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 도함수 y 프라임은 2x 2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미분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미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왼쪽에다 적죠. 오늘은 이거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f'x라는 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이며 동시에 리미트 t가 x로 갈 때 t-x분의 ft 빼기 fx가 된다. 이걸 우리가 y'이라고도 쓰고요. dy, dx
dy dx라고 읽어요. dx분의 dy라고 쓰면은 그냥 어디서 욕먹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dfx dx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다 학교 시험에 다 나와요. 보통 우리가 dfx dx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 게 전부 다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얘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기울기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기울기들이에요. 기울기들. fx의 기울기들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y는 x n제곱을 그래서 미분하면 y'은 nxn-1제곱, y는 ax를 미분하면 가끔 헷갈려 하더라고. ax를 미분하면 y'은 a, y는 a를 미분하면 y'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fx 곱하기 gx 따위처럼 곱하기가 아까 더하기는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요? 각각을 미분하면 되거든? 미분하면 돼요. 그런데 곱하기는 미분을 했을 때 각각을 미분해서 곱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얘를 미분하면 y'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그금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fx, gx에 있는데 하나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래서 미분 그대로 미분, 미그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만약에 fx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다고 하자. fx 곱하기 fx죠?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어때? 이거 사실상 똑같은 애죠. 그럼 걔가 그냥 이 f'x fx처럼 되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냐면 fx의 제곱이잖아, 그치? 이 제곱이 내려와서 2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면 얘가 내려와서 2fx가 됐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여기 fx는 미분을 했을 때 x는 미분하면 아무것도 안 남기거든. 근데 fx는 미분하면 가족을 남겨요. 어떤 가족? f'x는 가족을 남겨. 그래서 그걸 곱해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만약에 y는 fx의 n제곱이라는 애가 있잖아? 걔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fx의 n-1제곱 곱하기 f'x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옆줄에다 쓸까요? 어차피 이거는 적어놓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적어놓고 할 거라서 y는 fx gx의 미분은 f'x gx fx g'x고요. 더 나아가서 y는 fx의 n제곱의 미분은 nfx의 n-1제곱 곱하기 f'x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별칭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도 해요. 뭐냐면 이게 n제곱이잖아. n제곱을 미분하면은 이게 nx n-1제곱이라며. 그래서 얘를 미분했다라고 해서 이걸 얘의 겉에 있는 걸 미분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거를 미분했다라고 해서 얘를 속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겉미분과 속미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y는 f ax 플러스 b 이런 이따위의 것들이 있다면 얘도 미분을 했을 때 뭐가 된다? y 프라임이 그냥 f 프라임에 ax 플러스 b에다가 이 속에 있는 ax 플러스를 미분한 얼마? 곱하기 a 이렇게까지 써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울 미분법이에요. 미분하는 방법. 자, 그래서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안 했지만 내가 억지로 질문했던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분자를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얘를 미분하면 어차피 얘는 숫자예요. 가끔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F1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AX를 미분하면 그냥 A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Y는 AX N제곱을 미분하면 Y'은 NAX의 N-A제곱이에요. 얘 놔두는 거예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있는 거는 고배 미분이 아니에요. 놔두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프라임도 쓰면 안 돼요. 그냥 F1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fx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미분해서 f 프라임 x 세제곱이고 이 속에 있는 걸 미분했다라고 해서 속 미분인 곱하기 3x 제곱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x에다가 1 대입해주면 돼요. 3f1 마이너스 3f 프라임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까 답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했던 변형이 필요가 없어져요.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한 줄을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만약 이런 형태가 있다면 이 형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F'A라고. 얘를 미분해서 A를 대입한 거다라고 보면서 동시에 FA가 0이다 라는 것을 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0분의 용꼴은 다 미분 형태입니다. 0분의 용꼴은 싹 다 미분이에요. 싹 다 미분. 싹 다. 오케이? 싹 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던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앞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 사이값 정리 활용 문제에서 F1은 0이고 뭐 F2는 0이고 그리고 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 x는 뭐 0보다 크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는 0보다 크다고 될 때 fx는 0의 근 개수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교재에서는 p랑 q라고 표현하긴 했었는데 사이값 정리 문제에서 이거 뭐라고 이해해 준 거냐면 이겁니다. 이 형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거 f'1이에요. 이 형태가 의미하는 건 f'2입니다. 미분 개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1,0이랑 2,0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 곡선이 있는데 걔가 여기에서 기울기가 플러스고요. 여기서도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거야. 야 근데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중간에 한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이 3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제는. 사이값 정리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등장했다면 그거를 미분계수로 보면서 동시에 분자가 뭐 대입을 했을 때 0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 보면서 쓸 거예요. 뭔가 몇 개를 더 채울 수 있는데 채우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보면서 채우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유형 11번까지 했는데 유형 1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천천히 하죠. 천천히 합시다. 이거는 안 지울 거라서 이거는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몇 개를 더 채울 건데 그것까지 다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473번 볼게요. fx라는 애가 절대값 x-2고요. gx라는 애가 x와 x 플러스 a입니다. x라는 건 2보다 작을 때 x라는 거 2 이상일 때. 자 근데 얘는 뭐냐면 얘가 뭐 딱 봐도 미분 불가능이죠. 근데 문제에서 fx 곱하기 gx가 미분이 가능하대요.
근데 봐봐, 얘도 미분 불가능이고 이것도 미분 불가능이거든. 미분 불가능인 애들끼리 곱해요. 근데 어떻게 미분 가능이 돼?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건 직접 따져야 돼요. 직접 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fx 곱하기 gx라는 애는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얘랑 마이너스로 곱한 거라 이렇게 되고요. x가 2 이상일 때는 얘랑 얘를 곱한 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하는 겁니다. 직접 확인. 자, 미분해서 2를 대입하고 싶어요. 얘 미분하면 뭐예요? 곱하기의 미분이잖아. 그치? 곱하기의 미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라 했죠. 미분하고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x, g'x라는 건 어떻게 써져요? 아, 미안하다. 이렇게 쓰면 좀 그렇죠. 이게 그냥 미분한 형태라고 하면 어떻게 써지냐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x 빼기 2는 미분하면 1 뜨죠. 얘가 되고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a를 미분하면 a는 미분하면 0이고요. x는 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미분 가능하다 했어. 그럼 여기다 2 대입한 거랑 여기 2 대입한 게 같겠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는 a는 마이너스 4에서 x제곱 gx 라는 거는 x가 2보다 작을 땐 x 세제곱이 되고요. x가 2보다 이상일 땐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x는 a, 즉 마이너스 4에서의 미분 계수고요. 얘를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달라는 거라서 48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거랑 미분 불가능한 걸 곱해서 미분 가능을 만들고 싶을 땐 하나가 0이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얘는 둘 다 미분 불가능이거든. 왜냐면 얘는 지금 꺾인 게 명확하고 얘는 지금 구간에 대한 식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둘을 곱한 게 미분 가능이 돼? 직접 확인하라는 거예요. 직접 써서 미분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형태인데 이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 채운다 했죠? 이겁니다. 뭐냐면 fx라는 게 x-a qx라고 돼 있을 때 얘는 f'a가 뭐다? 그냥 qa입니다. qa예요. 그러니까 미그금이라 했죠. 미분하고 a 대입하면 qa고요. 얘를 미분하고 여기다 a를 대입하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얘가 인수가 있으면 반드시 0이 뜹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2 대입하면 0이었죠. 여기도 2 대입하면 0이었고요. 그래서 너무 자주 나와서 그냥 이거 지우고 a 대입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거 지우고 a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에서 특별히 뭐가 뜨면 완전 제곱식이 뜨면 이 형태는 FA도 F'A도 뭐가 뜬다? 0이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곱의 미분 형태에서 특별히 어떠한 인수가 있을 때 하나 있을 때는 프라임은 그냥 대입한 거다. 두 개 제곱이 있으면은 함수값도 프라임 A도 0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우리가 적고 기억하자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방학 때 했던 거 잘 돌이켜보면 알다시피 완전 제곱식이 뜬다는 거는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형태는 뭐예요? 대입한 것도 0이고 프라임 A도 0이라는 건 뭐야? 이거 X축에 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주 나와서 정리를 할게요. 요거는 저기 미분법 공식 위에다가 좀 적어주겠어요? 저 형태는. 노란색으로 적은 거는 미분법 유형 13 있죠? 거기 위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빨간색도 적어주세요. 빨간색, 노란색 그냥 다 적어주세요. 적고 저거는 착실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아직 뭐 시험 범위는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수요일이랑 뭐 달라진 거 없겠죠? 야, 동해. 얘 시험 범위 어디까지? 미분계수까지라고? 네. 알겠어요? 다 적었니? 넘어가죠. 477번 보도록 할게요. fx가 30, x 세제곱 마이너스 f 프라임 1 x 제곱 더하기 5라고 합니다.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90 x 제곱 마이너스 2f 프라임 1 x 더하기 5가 되죠.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여기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1이 중간에 껴있잖아. 그래서 그냥 x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f 프라임 1은 90 마이너스 2f 프라임 1 더하기 5. 5가 왜 있냐? 미분했는데. 네, 이렇게 되죠. 넘기면 f 프라임 1은 30이 됩니다. 그래서 fx가 뭐가 되는 거예요? 30x 세제곱 마이너스 30x 제곱 더하기 5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f1의 값은 얼마? 5가 된다. 요거는 그냥 미분해서 확인해 달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바로 진행했습니다. (481번) 시험 범위 미분계수까지인 친구들 있으면 또 말해줘요. 알았죠? 미분계수까지인 친구들 있으면 말해주고요. fx가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 대해서 fx 위에 x는 0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뭔 말이에요? f 프라임 0 이라는 게 f0이랑 똑같대요. 야 근데 f 프라임 0은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니? 미분한 거 쓸까요? 3x 제곱 더하기 a거든?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야? a죠. 근데 그냥 0 대입하면 b죠. 이거 a랑 b 같다는 이야기죠. 근데 fx가 1,5를 지난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5는 f1이란 겁니다. f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지금 a랑 b가 같다 했죠? 그래서 a는 b는 얼마? 2가 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끝났네요. f2는 8 더하기 2a 더하기 b는 얼마? 14. 뭐 너무 쉽다. 그쵸? (482, 483은 뭐 다 베이직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490번 보겠습니다.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를 찍어준 이유는 뭐냐면 이거 f 프라임 마이너스 1, 0이라는 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gx라는 애가 x 세제곱 fx일 때 x 세제곱 fx일 때 g 프라임 x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대입하는데 그 중에서 양수가 되는 놈을 그냥 찾아달래요. 다 대입하는 겁니다. g 프라임 마이너스 2는 12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f 프라임 마이너스 2. 근데 f 마이너스 2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0이라고 돼 있죠. 근데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뭐예요? 여기서 플러스죠? 그래서 이거 0보다 작습니다. 얘가 플러스라서. g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그러면 3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인데 f 프라임 마이너스 1 아까 0이라 했죠. 얘는 없어지고요. 얘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거 0보다 큽니다. 얘가 답이네요. g 프라임 0까지만 확인할까요? 여기다 0 대입하면 어차피 0 아니니? 네. 하나만 더 확인할까? g 프라임 1은 1 대입하면 3f1 마이너스 플러스 f 프라임 1인데 f1은 마이너스고요. f 프라임 1도 뭐예요? 기울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더한 거에서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데 어려우려나? 우리가 x세제곱 그래프를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얘랑 얘 곱하면 됩니다. 어떻게 곱해요? 마2, 마1, 0, 1, 2에 대해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겠지 뭐. 플러스겠지 뭐. 근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잖아. 0.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죠. 근데 0이랑 0 곱하면 어떻게 돼요? 0이겠지 뭐.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미분계수 찾는 거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순간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고요, 0이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여기 실제로 극값이 뭐 우리가 뒤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극값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잘 몰라서 직접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아니라서 그냥 얘가 답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네요. 설명하고 보니까 어려워 보이네. 그래서 그냥 직접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 문제 의도는 gx 써주고 프라임 x 이렇게 쓴 다음 정말 다 대입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다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곱의 미분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문제 자체는 그것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501번. 의여고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y는 k와 y는 fxy의 교점이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거 fx, c가 어떻게 했어요? 교점 알려줬죠. 교점 알려줬으면 c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최고차 한계수 뭔지 모른다. a, b, c를 대입하면 k가 나온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요? A 대입하면 K, B 대입하면 K, C 대입하면 K. 자, F 프라임 A는 어떻게 되죠?
미분 어떻게 해요? 저기 써있죠? 곱하기 돼 있는 놈은 지우고 대입하면 된다. F'이 어떻게 돼요? 얘 지우고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M의 A-B, A-C예요. 0보다 크죠? F'B는 어떻게 돼요? 지우고 대입하면 M의 B-A, B-C라서 0보다 작습니다. F'C는 지우고 대입하면 M의 C-A, C-B예요. 그래서 0보다 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얻어낸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 F'A랑 F'B 더하면 0보다 커? 몰라요. 잠깐만. 잠깐 여기 더하기가 되네요. 기억되네요. 더하기를 할 수 있네. 얘랑 얘를 더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M의 다시 이거 쓰자. F'A 더하기 F'B는 얘랑 얘를 더하는 거라서 지금 여기 보면 A-B, B-A죠. 그래서 M의 A-B로 묶으면 A-C-B 더하기 C 이렇게 돼서 M의 A-B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0보다 큽니다. 니은 F'B 더하기 F'C라는 값 또한 어떻게 돼요? 얘랑 얘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B-C랑 C-B니까 M의 B-C로 묶으면 B-A, C 플러스 A가 돼서 어떻게 돼요? 찍찍 지워지면 M의 B-C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도 0보다 크죠. 똑같을 것 같지 않니? F'C 더하기 F'A라는 것 또한 얘랑 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C-A, C-A-C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M의 A-C로 묶으면 M의 A-C로 묶으면 얘는 부호가 그냥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M의 A-C로 묶으면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한 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찍찍 지워지면 M의 A-C의 제곱이라 0보다 큽니다. 얘도 되죠. 맞아요. 식 쓸 수 있냐는 거고요. 저거를 곱의 미분으로 한 땀 한 땀 하고 있으면 속 터지는 거야. 그쵸? 속 터지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가 왼쪽에 있는 노란색처럼 줄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인수분해를 이것도 전개하고 더하고 있으면 속 터지는 거야. 알았죠? 그냥 인수분해 하듯이 더하기 하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연습해야 된다고 계속 말했죠. 계속 말해왔어요. 연습하세요. 전개하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연습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건 연습이 아닙니다. 우리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계속 말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저렇게 하는 걸 연습하세요. 안 그럼 발전이 안 됩니다. 그건 발전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노동. 일종의 노동하는 거죠. 513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더하기 1은 3.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기 써있죠? f'2는 3이고 f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왜냐면 이 분자에다가 2 대입한 게 0이거든. f2 더하기 1이 0이니까 f2는 마이너스 1.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gx 빼기 3. 이게 1이라는 것 어떤 말이에요? 이 형태 자체가 의미하는 게 G'2가 1이고요. G2가 3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정보를 4개나 줬네.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gx f2 g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저 빨간색 왼쪽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얘를 커다란 덩어리라고 보고요. 뭐 해라는 거예요? 미분해서 2대입하라는 거예요. 여기 분자를 미분해서 2대입해라. 분자. 이건 어차피 숫자니까 미분하면 0 되죠. 얘만 미분해서 2대입해라. 곱의 미분이니까 금이 미그금이 묻든 뭐 금이 미든 미그금이가 어감은 좋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F'이 3, G2는 3, 3 곱하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계산해서 8
이렇게 되겠어요. 요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쵸? 저건 꼭 기억해 달라는 거죠.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저기 필기해 둔 거는 다 기억해 줘요. 반드시 사용됩니다. 반드시. 알았죠? 반드시 사용할 거예요. 사용해서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저런 거를 사용해서 설명했을 때 이제 풀이가 조금씩 짧아지는 거예요. 그 짧아진 게 사실 쉬운 문제에서 상관이 없어요. 긴 문제, 풀이가 긴 문제를 풀 때 효용성이 급등합니다. 급등. 알았죠? 우리가 시간 제한이 있잖아. 그치? 그 시간 제한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 제한이 없으면 뭐하러 저런 꼼수를 씁니까? 맞죠? 저런 건 뭐하러 기억을 합니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일종의 시합이기 때문이죠. 시합은 시합답게 준비를 합시다.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 일부까지 나가려고 했어요. 이왕 13개만 나가면 또 너무 적잖아? 행복한 1등급 있어서 또 다른가? 할만한가? 4문제씩 13개 곱하기 4 하면 얼마냐? 52. 접선의 방정식 다음 시간에 할까 그냥? 좋니? 자, 516번 보겠습니다. AN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n제곱 더하기 5x 빼기 6이에요. 맞아요? 이 형태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냥 분자 미분해서 1 대입해라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n x n-1제곱이고 더하기 5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대입하라고? 이거는 이게 공인된 약속은 아닌데 이거 대학 교수님이 쓴 거니까 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 나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고 대입을 하겠다는 거야. 알았지? 미분하고 대입하겠다고. 한 번에 암산이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분부터 하고 그냥 대입하겠다고. 이거 대입하겠다고. 알았죠? 얼마가 돼요? n 더하기 5가 되죠. AN은 n 더하기 5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AN이라는 건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n 더하기 5인데 등차 수열의 합은 뭐예요?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죠. 맞아요?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가 등차 수열의 합이죠. 계산하면 13 곱하기 15니까 195가 되죠. 그쵸?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오케이. 522번은 아마 당분간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기출에 한 6번 떴습니다. 진짜로. 안 나오는 학교 거의 없어요. 영석고, 의여고, 동해고, 뭐 그냥 거의 다 나왔어요. 경미는 기억이 안 나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진짜 안 나오는 학교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주제예요. 왜냐면 이거 수능 문제거든? 수능 문제인데 어렵지가 않아. 이따가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플에서는 2번 띄웠어요. 네, 일반적으로 접선의 방정식 파트 문제긴 합니다. 접선의 방정식 파트 문제긴 한데 이걸 굳이 꾸역꾸역 미분계수 파트 문제로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더라고. 교과서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수능 문제였고 이게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한번 설명은 보죠. y는 gx가 있는데 이 gx가 x세제곱 fx 빼기 7이랍니다. 생기게 그지가 생겼죠. 문제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빼기 gx가 2라고 했어요. 이 표현이 뭐예요? 분자 0이고요.
그리고 미분한 게 2라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에는 익숙해지라 했죠. 저 빨간색, 그쵸? 익숙해지라 했어요. 분자는 0이고요. 분자를 미분해서 2 대입한 게 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F2는 뭐 알겠어. 근데 G2가 뭐예요? 그래서 G2라는 것은 2 대입한 값 8F2 빼기 7인데 그게 F2래. 그럼 얘가 같은 거니까 F2가 얼마? G2도 얼마? 그냥 1이 떠버립니다. 자, 그리고 G'X는 얘를 미분한 거라서 어떻게 돼요? 3x제곱 fx 더하기 x 세제곱 f'x. 이게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미잖아요. 그쵸? 이때 G'2 빼기 F'E는 F'E 빼기 여기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2Fe 마이너스 8F'E고요.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가 있었냐? 마이너스 7F'E 빼기 12가 됩니다. 왜냐면 F2는 1이라 했거든. 그게 얼마래요? 2라는 거고요. 그래서 F'E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까지. 그럼 G'E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원하는 건 뭐예요? 2,G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G'E를 물어본 거고요.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한 번 더 등장할 거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더 등장할 건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뺀 게 같고요. 프라임2 빼기 프라임2가 뭐 2다. 대입 한번 써먹고요. 미분해서 3번 써먹고요. 연립해주면 됩니다. 근데 뭐 그런 생각은 또 들어요. 얘가 내가 나온 지 되게 많이 나왔다 했잖아. 근데 그 나온 지 한 3, 4년 됐거든. 선생님이 한번 갈아엎어줬어. 어느 학교든 경민고나 뭐 동남고나 사립 아니면 선생님이 한번 갈아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다시 낼 수도 있어. 그렇죠? 왜냐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죠. 어렵나? 근데 이게 항상 나올 때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으로 속하긴 해요. 그 시험 문제에서는. 애초에 마플보다 어려운 난이도가 학교 시험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쵸? 미분계수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접선할게요. 526번. 네 문제 남았나요? fx가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입니다. 뭐 미분 물어보겠죠? 맞지? 그래서 f'x를 미리 쓸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라고 썼어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 f1 더하기 t분의 3 빼기 f1의 제곱. 이거 우리가 앞에서 했죠. 여기 앞에 미분계수 파트에서 했어요. t분의 1을 뭐로 잡자? h로 잡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은 0이라서 h가 0으로 갈 때 h제곱분의 f1 더하기 3h 마이너스 f1의 제곱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더하기 3h 마이너스 f1의 전체의 제곱이라는 표현이고요. 근데 얘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 기억하자고 했죠. 우리 적었잖아? 그치? 개수의 장난질을 쓰면 그냥 앞에다 쓰면 돼요. 1분의 3, 여기는 개수 없으니까. 그래서 3f'1의 뭐? 전체의 제곱입니다. 얘가 여기 괄호에 있는 게 3f'1 요거라서 그거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2잖아? 그래서 9, 4, 36 이렇게 되겠죠. f'에서 여기 있으니까 f'을 그냥 대입하면 되죠.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이제 접목시켜 나와요. 형태는 계속 등장합니다. 이 형태가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계속 등장할 거예요. 이 형태랑 이 형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 두 개의 형태는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이건 계속 등장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한번 했지만 적분까지도 나오죠. 맞아요. 계속 등장하니까 이거 너무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는 게 급선무입니다. 알았죠? (541번)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이거를 꼬아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걸 꼬아내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꼬아내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를 꼬아낸 문제를 풀 때 좀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 형태를 잠깐만 살짝 수정하면 이렇게 되거든? f'x의 제곱분에 이게 x-2분의 fx야. 야, 근데 이거 내가 뭐라고 했니? 계속 말했잖아. 맞지? 또 나왔죠? 뭐예요? 이 형태 자체가? 이 형태 자체가 뭐야? f'2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2 대입하면 뭐야? f'2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예요? 그냥 f'2분의 1이죠. 그게 4분의 1이라고 알려준 거야. 오케이? 근데 또 숨겨져 있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분자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건 동시에 뭐라는 거야? f'2가 4라는 것과 f2가 0이라는 것까지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에다가 f1이 0이라 했거든? f1은 0, f'2는 4, f2는 0.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래. 식 어떻게 쓸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식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이거 하지 말라 했어. 알았죠? fx 어떻게 하라고? 대입해서 0인 거 알았으면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또 뭐라 했어? f'E는 어떻게 한다고? 인수잖아. 인수가 있는 거 미분하는 건 뭐라고? 걔 지우고 대입하면 된다고. 그쵸? 그래서 f'E는 뭐예요? 얘 지우고 대입하면 1 곱하기 2 더하기 k잖아. 그게 얼마라고? 4라고. 그럼 k는 깔끔하게 뭐가 떠요? 2. 바로 나왔죠, 식. 그쵸? 요렇게 연습해야 돼요. 이걸 연습해야 돼. 대입해서 0인 거 알려줬으면 인수 쓰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이거 되게 잘 익숙해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저기 앞에 수학상에서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그딴 거 배운 거야. 얘 때문에 한 거라고, 얘 때문에. 알았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사실 뭐냐면 결국 미적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진짜 미적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미적분이 대학 과정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미적분하기 위한 과정이고 수학 상, 하, 지금 원, 투 다 미적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확률과 통계는요. 걔는 아예 계열이 다르잖아. 계열이 다르죠. 그래서 수학 상에서, 수학 하에서 경우에서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바로 확통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확통을 2학년 때 했던 친구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 그런 학교가 있는 거죠. 가능하니까. 근데 미적분은 반드시 3학년에 있죠. 왜? 안 하면 못하니까. 근데 그 미적분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알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수학 어디다 써먹지. 이과를 안 가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수학 원투가. 진짜입니다. 수학 원투는 필요 없는 이유는 이과, 즉 수학을 안 쓰는 과를 진학 희망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런 희망, 그쪽 희망하는 애들은 다른 과목이 아예 쓸모가 없어요. 다른 과목이 아예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수학 2, 이게 수학 상에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익숙해지자는 것도 그런 걸 미리 연습해 왔으니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보자는 거고요. 그냥 각설하고 일단 fx는 이렇게 된 거죠. 식 썼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f3이죠. 2 곱하기 1 곱하기 5라서 답은 10입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물론 이게 이제 비슷한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시험 문제에서도 요거는 한 뭐 뒤에서 그래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맞아. 근데 그러기에는 그러기엔 또 그렇게 풀이가 복잡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단 이런 풀이를 연습했을 때의 하나지만. 545번. 아, 그리고 3학년들이 이제 슬슬 또 수시 원서 쓴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음, 그 어느 정도 계획은 짜둬요. 자기가 지원 희망하는 학교 전형. 근데 그거를 원서 쓰는 때까지도 아직까지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럼 너무 슬프지 않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첫 선택이잖아요? 니네가 인생 태어나서 거의 처음 선택하는 거 아니니? 니네 의지로? 그렇잖아. 야, 중학교 뭐 어차피 뺑뺑이였고, 고등학교도 뺑뺑이였고, 니네 이제야 처음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1지만 2지만 있긴 했지. 근데 그게 거의 100% 되진 않기도 했잖아요. 저 의정부에서는. 뺑뺑이였으니까. 니네 이제야 선택을 본인 스스로 하는 건데, 음, 고민을 너무 안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대충 하고 싶으면 성적이 좋으면 돼요. 성적이 좋으면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골라서. 엄청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좋으면 나 하고 싶은 게 딱히 없는데 이 성적으로 이것들 갈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적당히 좋으면. 엄청 좋으면은 이미 뭐 계획을 하고 있겠지. 그걸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미리 계획을 잘 세워두는 게 좋아요. 어떤 학교는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보고 어느 전형을 지원하려면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좀 체크해 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지금 고3 애들이 있는 애들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 아, 선생님 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논술이라는 걸 쓰고 싶어요. 수학 논술. 다른 게 안 좋으니까 논술이라는 거 쓰는 거잖아. 와, 근데 논술을 쓰려고 보니까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걔는 수학학원이랑 영어, 수학학원만 다녔던 애야. 고등학교 내내. 근데 이제 와서 논술 쓰려고 하는데 논술은 국어랑 영어, 수학을 같이 보거든. 수학만 보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씨, 국어 공부를 했어야 됐나? 하고서. 뒤늦게. 또는 이제 이런 거죠. 또는 이제 논술 같은 거 말고, 이게 자기가 어떤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쪽 전형으로 갈 때는 근데 이거 과탐을 반드시 하나 하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를 뒤늦게 알더라고. 그래서 걔는 3학년 들어오면서 흔히 말하는 사탐런을 했어요. 이과인데 사탐을 해도 된대요. 우선. 근데 뒤늦게 찾아보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데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낮추다 보니까. 맨 처음에 계획했던 데가 잘 안 돼서 낮추다 보니까 여기를 가려면은 무조건 과탐이 필수래요. 그래서 이제서야 탐구를 시작한 애가 있어. 이제서야. 그래도 이제 뭐 최저 등급이 한 3, 4등급 맞으면 되는 거라서 3, 4등급이면 그래도 한 두 자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너무 늦게 알아보는 것 같아. 너무 늦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말했다시피 적당히 공부를 적당히 하는 애들, 적당히 잘 하는 애들은 그래도 선택을 할 범위가 넓은데 그러지 않은 애들은 좀 제약돼요. 좀 제약됩니다. 그리고 이게 몇 명이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3등급 때는 서울은 힘듭니다. 당연히 지방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지방 생각해야 되고요. 지방 국립대,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표현하죠. 우리 직어국.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의정부에 사니까 그나마 생각하는 국립대는 이 근처에 있는 국립대가 몇 개 없어. 가까운 데가 서울대,
그리고 강원대, 그리고 충북대. 여기 세 개 정도밖에 없거든. 뭐 유지스트 이것도 있긴 한데 그건 계열이 좀 다르기도 하니까. 공립대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뭐 다른 공립대가 있긴 하죠. 가까운 데가 서울교대 이런 특수학과. 근데 여기 교대 계열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면은 음, 어쨌든 좀 고민을 하면 지방 갈 생각을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방 갈 생각이 아니라면 최소한 2점대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최소한. 그거 아니면 못 갑니다. 그냥 못 가요. 알았죠? 물론 서울 근처에 근교에 있는 데들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삼육대, 가천대, 한성대, 성신여대 이런 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데들은 3점대로도 이제 두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씩 흐려지는 거지. 이제 얘기는 해요. 누가 막 3월쯤에 와가지고 와 자기가 성적이 얼만데 이걸로 어디를 갔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 성적을 못 가거든. 못 가니까 자랑을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알았죠? 되게 특이한 케이스. 학교 선생님이 그래도 뭐 요 정도 성적으로 이 정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특이한 케이스 말해주는 거야. 너희들이 기운을 북돋워 주려고. 평균적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생각을 해주면 돼요. 흔히 말해서 한 2점 초반 정도면, 초중반이면은 2점 한 2, 3 정도라고 하면은 건동, 홍숙 밑에 라인입니다. 알았죠? 건동, 홍숙 밑에예요. 밑에. 기본적으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2점 한 4, 5 정도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국송세단, 이제 세종대 라인을 이제 두드려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광명상지 이런 애들은 그 밑에 2점 후반 또는 3점 초반 애들이 이제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쯤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서울 약간 외곽이잖아. 외곽이에요. 외곽이다 보니까 좀 빡셀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인구가 좀 줄어서 그 사이에도 인구가 좀 줄어서 조금 더 낮아지긴 했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더 높았습니다. 높았어요. 좀 낮아지긴 했는데 올해 끝나면 또 낮아질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일단 자기가 3점대라면 나는 일단 지방 국립대를 조금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지방 사립대 갈 바에야 난 개인적으로 추천할게요. 하지 마. 대학교 가지 마세요. 알았죠? 지방 사립대보다는 그냥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이에요. 개인적인 추천이야. 다른 의견도 듣는 게 맞죠? 개인적으로 지방 사립대 가는 것보다는 지방 사립대는 기본적으로 연계되는 기관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지방 국립대는 그래도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도 꽤 괜찮고요. 아, 돈이 잘 들어와. 돈이. 학교에 돈이 없어서 나라에서 돈을 줘. 그게 너희들한테 혜택으로 가. 근데 사립대는 그런 게 좀 적어요. 그리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립대는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국립이라서 그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고민해보는 게 좋다. 진짜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뭐 재수를 해서 수능 100%로 가는 정시를 생각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근데 니네들은 그것도 힘들지 않니? 네 밑에 학년 교육과정 달라지잖아. 얘 그것도 빡세겠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거 다시 배우면 되죠. 새로운 개념. 어차피 그 수능 시험 범위는 달라진 게 하나밖에 없어요. 확통으로 본다. 그것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안 보죠. 수능으로. 그거 하나만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과탐, 사탐을 수능으로 본다. 그러니까 탐구 영역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과학 안 했는데 이제 문과 과학을 해야 되고, 사회 안 했는데 이제 이과가 사회를 해야 되고, 그것만 달라지는 거라서 수학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확통 선택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근데 확통 다 하긴 하니까. 확통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확통은 선택 필수 아니니?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면 뭐 정시로 갈 거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뭐 말하고 싶은 건 정시로 성적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딱 그 얘기까지만 하고, 그 말했듯이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약대 의대 지원했던 애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재수를 했어요. 아쉽죠. 전교 1등이라서 의대 지원했던 건데. 그래서 수능 최저를 위해서 1년 재수를 합니다. 전교 1등 출신이고 의대를 준비한 애면은, 의대 약대 준비한 애면은 재수학원에서도 공짜로 해줘. 공짜로. 그냥 학원비 안 받아요. 왜냐면 걔가 메디컬 이름 한 줄 딱 그리면 그 순간 홍보가 되거든. 홍보비를 얘한테 그냥 안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럼 재수하고 뭐 먹고 살아요? 2, 3등급 애들. 걔네들 돈 받아가지고 얘 무료로 해주는 거야. 그리고 걔가 결과적으로 수학은 등급 하나 올랐는데 국어가 등급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걔는 그리고 예상을 했대. 아, 이거 혹시 몰라서 의대를 지원은 하되 약대랑 수의대를 집어넣자. 그래서 의대 다 떨어지고 약대랑 수의대만 붙었어요. 최저가 여전히 국어가 안 올라서 등급이 애매해졌거든. 그러니까 못 맞췄거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빡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교 1등인 애가 등급 한두 개 때문에 재수를 했는데 그게 안 오를 수도 있다고. 전교 1등이 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교 1등 공부량을 생각해. 걔네가 1년을 꼬박 더 했다고. 근데도 안 오를 수도 있더라. 알았죠? 그럼 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5등급인 애가 3등급 될 수는 있거든. 근데 2등급에서 1등급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는데 희망적인 거 말고 비관적인 것도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1년 안 남았다 이네. 그치? 1년 남았다. 이제 1년 뒤에 니네 수시 원서 접수하잖아. 그쵸? 자. 좀 잘 해놔야 돼요. 지금부터 좀 잘 해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적 역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항등식에 대한 형태예요. 항등식에 대한 형태인데 이 문제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fx랑 f'x가 공존하잖아. 이 유형은 그냥 딱 하나예요. 웬만하면 이거 하나입니다. 거의라고 할게요. 거의 이 풀이법 하나만 쓰면 돼요. 뭐냐면 ax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를 그냥 대입하는 문제. 이거 그냥 통째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n을 모른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보통 이거를 대입하기 위해 선행 조건이 필요한데 차수를 찾아야 돼요. 차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수를 찾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을 비교해주는 방법을 택하는데 최고차항을 뭐로 잡냐? ax의 n제곱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요. 자, 그래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차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ax n제곱 최고차항만 보는 거예요. 최고차항만 마이너스 얘를 미분하면 nax n-1제곱 그래서 nax의 n제곱이 됩니다. 왜냐면 얘가 nax n-1제곱인데 거기서 x를 곱했으니까 얘가 돼요. 근데 이거를 곱한 게 5x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어차피 얘가 최고차항이잖아. 지금 최고차항만 비교하는 거거든. 최고차항만 비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가 돼요? 첫 번째, 지금 여기 몇 차야? n차잖아. 근데 여기 몇 차예요? 1차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n이 1인가 보다. n이 1인가 보다. n이 1이고 a 둘 빼면은 2ax에서 nax 1ax 뺐으니까 ax가 5x가 돼서 a가 5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fx라는 애를 지금 최고차항이 1차잖아. 그래서 5x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f1이 근데 이렇게 쓰고서는 보니까 뭔 얘기가 되냐? 2fx 2 곱하기 5x 더하기 b 마이너스 x 곱하기 f'x가 그냥 5죠? 근데 그걸 해보니까 5x 더하기 2b거든? 그게 5x 빼기 4려면 b가 마이너스 2여야 돼요. 그래서 fx가 5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웬걸? f1이 2래. 말이 안 돼요. 하고 보니까 말이 안 돼. 왜 안 돼?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말이 안 된 거야?
분명히 얘가 최고차항이고 얘가 최고차항이니까 최고차항끼리 비교하면은 n이 1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를 찾아야 돼요. 이게 어렵죠. 이게 문제집 터프죠? 이게 터프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n이 2인 거예요. n이 2라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얘가 날아간 겁니다. 2ax 제곱이랑 2ax 제곱이 날아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1차항 개수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x라는 애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그냥 순수하게 써놓고 그냥 대입을 해요. 2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마이너스 x 곱하기 미분하면 2ax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그게 bx 더하기 c가 되고 그게 5x 빼기 4니까 b는 5, c는 마사가 되죠. f1이랑 fx는 ax 제곱 더하기 5x 빼기 4가 되면 f에다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5 빼기 4라서 이게 2가 된다는 건 a가 1. 그러므로 fx가 x제곱 더하기 5x 빼기 4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말이 되죠, 이런. 최종적으로 f2의 값은 4 더하기 10 빼기 4라서 10이 됩니다. 틀렸죠? 잠시만. 맙소사. 왜 틀렸죠? 1 대입하면 2라고 했고 1 대입하면 잠깐만 이거 빼면 2c 아 미안합니다. 이거 2c네요. 아 놔. 미안해요. 그래서 얘가 c가 2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2 대입하면 여기도 빼기 2고 맞죠? 2 대입하면 끝이야. 마이너스 4 더하기 10 빼기 2라서 답은 4가 나옵니다. 네, 이게 전개하는 과정 중에 조금 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수를 가정해야지 이게 ax 몇 제곱인지를 쓰면서 진행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몇 차인지 모르면 문자를 몇 개 써야 될지 몰라. ax 더하기 b라고 쓸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지 ax n제곱 더하기 bx 제곱 뭐 이렇게 쓸지 모르잖아. 그치? 그렇다고 n이라고 쓰면 너무 더 막연해요.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를 가정해놓고 걔네끼리 비교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점은 실제로 저 최고차항의 차수가 날아가고 그 두 번째 항이 5x가 된다라는 점인데 그거를 한 번은 이제 실패를 해야지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문제 풀고 잠깐 쉴게요. 553번입니다. 553번. 여기 나왔던 표현이 다시 등장했죠. 553번. fx라는 애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이게 뭔 말이면 f1은 1이고요. f'1은 뭐예요? 3이 됩니다. 왜냐면 얘는 함수값도 미분계수도 0이거든. 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함수값도 얘는 무시해야 되고요. 미분계수도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만 신경 쓰면 됩니다. f1은 1이고요. f'1은 3이 돼요. 이때 y는 x제곱 fx 위에 x는 1에서의 미분 접선의 교육이 미분해달라는 거고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됩니다. 1 대입하면 2f1 더하기 f'1이 되고 5가 됩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1을 대입하면 계속 계산이 틀리네. 5가 답이 없죠. 잠시만. 얘 미분하면 2의 F1이 지금 여기 플러스죠? 미안하다. 이거 5죠. 여기가 13 이렇게 되겠네. 네. 여기가 F1이 5라서 13이 되겠어요. 1을 대입을 잘못했네요.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접선의 방정식. 일단 행복한 1등급 좀 골라볼게요. 행복한 1등급 숙제 좀 미리 선별 좀 합시다. 접선의 방정식 거의 조금만 나갈 거예요. 거의 안 나갈 겁니다.
상용화 1등급은 먼저 566번, 567번, 569번, 넘어가서 573번, 574번, 575번, 576번. 얘가 여기 등장하면 좀 그런데 577번 넘길게요. 나중에 하는 걸로 합시다. 요거 등장하면 안 돼요.